경기의 바닥을 찍을 때 금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은이 사이클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고 또 금과 은의 속성이 각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속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경기 사이클과 금과 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다시피, 자산시장이 최저점 부근에서 금의 가격이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뒤이어서 은 가격이 금보다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점이 경기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이유를 좀 금과 은의 속성이나 여러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해온 유일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실제 화폐로도 쓰였던,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의 가장 최저점에서 불안한 시장 심리가 금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금의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하면 그 시기는 보통은 이제 경기 최저점, 자산시장의 최저점 부근에서 유동성 공급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돈의 힘으로 뭐 자산시장이든 실물 경기든 회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을 하기 전보다는 실제 화폐 대비 자산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 실물 경기에서도 산업의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실물 경기에서의 산업재로서 쓰이는 은의 수요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과 같은 경우는 물론 금처럼 역사 속에서 화폐로도 많이 쓰였지만 산업재로도 많이 수요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은이라는 게 지구상의 이제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가장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든다거나 아주 빠르고 특수한 목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전자 제품들에 은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위기 직후에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실물 경기의 회복에서도 은의 수요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실물 가치 하락 대비 자산 시장에서의 상승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에서의 수요가 또 뒷받침이 되면서 은의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점이 금은비에서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먼저 상승하고 은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 시점이 금은비에서의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시점은 결국 실물 경기와 자산시장에서의 상승 초입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실물 경기가 돌아와서 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자 수요라든지 산업 수요라든지 같이 올라와서 은 가격이 높아졌어요. 투자 수요는 금 가격과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금은비로 올라오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산업 수요로 보면은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산업 수요로 쓰기에 어떤 가성비 면이나 좀 대체 수요를 따로 찾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다시 은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네, 이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산업에서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맞이할 시대는, 우리가 2020년도 전과 후로 좀 나눠본다고 봤을 때 이 무지막지하게 풀어제끼는 무제한 양적완화 시대에 돌입한다고 보면, 실제로는 산업재해 수요보다는 통화 공급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이 더 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통화 가치의 하락만 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아니면 산업재해 수요가 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유동성 증가 플러스 산업재해 수요가 같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금은비 차트상 금보다 은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포착이 된다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제 물론 산업 수요 관점에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은이 전보다,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보다는 물론 더 쓰겠지만, 이제 회복되고 난 이유를 봤을 때 은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은이 소비재로, 은이 원재료로 필요한 산업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은을 쓰는 게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많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이제 은의 가격도 많이 올라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승폭이 많이 누그러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금은비 차트에서도 금은비의 하락, 그러니까 은의 상승폭이 금보다는 덜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은비 차트상 저점 부근에 위치할 때 그런 산업재로서의 수요가 누그러지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원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돌입한다고 봤을 때 그때 과연 은 수요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시대보다 적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수많은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좀 두 가지 정도만 꼽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앞으로 뭐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산다고 봤을 때 전보다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른 반도체를 자동차에 내장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반도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배선, 금속의 전기 전도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 때문에 물론 은을 쓰지는 않지만 구리를 보통 많이 쓴다고 봤을 때 이제 이게 안정성이랑 속도가 직결된다고 본다면 좀 비싸더라도 전기 전도도가 높은 금속, 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금속을 쓴다고 봤을 때 우리가 살던 과거의 시대보다는 앞으로의 기술에 의한 달라진 시대를 살 때는 산업적인 은 수요가 전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석유나 천연가스 에너지를 많이 써왔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태양광 수요를 고려를 해본다면 태양광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때 전기 전도도가 높은 소재를 썼을 때 태양광 에너지의 집적도,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로 변환되는 그 효율이 높아지겠죠. 모든 수요를 다 고성능으로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대에서는 그 전보다 은의 수요가 더 높아지는 시대에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실물 금과 은의 수요뿐만 아니라 그런 산업재로서의 은의 수요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실물 금과 은을 바라봐야 될지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